가평에선 폭우가 집중되면서 야영객들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침수가 잇따라 200명에 가까운 야영객들이 고립돼 구조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한 캠핑장에선 폭우로 쏟아진 토사가 덮치면서 일가족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어서 차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영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캠핑장은 차를 타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에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하천 옆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캠핑장 진입로는 아예 쓸려가 버렸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무너지고 캠핑장에 사람들이 고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소방당국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현장에서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야영객 10여 명이 한 줄로 서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하천 양옆에 짚라인을 설치했고 한 명씩 줄 하나에 의지해 불어난 하천물 위로 위태롭게 빠져나왔습니다. 저쪽 하나는 무너져서 내려가서 없어지고 텐트 하나가 저희는 바로 턱 밑까지 여기까지 계단 끝까지 물이 차 있더라고요. 밤사이 내린 비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오늘 새벽 이 캠핑장을 덮쳤습니다. 텐트 한 동에서 묵고 있던 일가족 4명 가운데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헬기로 근처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도로 유실로 중장비가 접근하지 못해 아직도 매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가평군 집중호우는 야영객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천폭이 좁아 급류가 쉽게 생겨나면서 상류를 따라 밀집해 있는 펜션과 야영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불어난 계곡물에 차가 사라져 걸어서 몸을 피하던 야영객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한 새벽 3시쯤 해가지고 차를 빼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가니까 차가 둥둥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애들이랑 어쩔 수 없어서 걸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도로 중간에 차가 멈추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피한 도중에 차가 멈춰가지고 다른 인행들은 타고 갔고 저는 제 차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가평군 일대 캠핑장 등에서 적어도 194명이 고립된 것으로 집계됐고 소방당국은 구조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올봄 대형 산불에 이어 호우 피해까지 입은 산청은 극한의 재난 상황을 맞았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지형까지 달라진 상황인데요. 마을에선 도로가 막히고 전기와 통신까지 끊기면서 고립된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산청 수해 현장을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5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울창하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산 중턱부터 쏟아진 토사가 마을을 둘러 갈라놨습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산청군 부리와 내리마을은 폭격을 맞은 듯 성한 곳이 없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족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두 분이 여기 계셨는데 형수님은 지금 현재 실종된 상태고 형님은 찾아가지고 좀 영안실에 모시고 있는 상태고. 인근 상사마을은 마을을 잇는 유일한 도로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5시간 넘게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하고 위에서 뚝이 터져가지고 내려오는 물하고 이게 역류가 돼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친구 집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이제 이 모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신주까지 쓰러져 전기 공급이 끊기고 통신 두절로 대피 명령도 못 받은 주민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10시부터 전기가 들어오면서 통화가 되고 문자가 들어왔다고. 그 전엔 다 깜깜무통이었어요. 물 안 나오고 수도 안 나오고. 아니 수도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좀 무섭진 않으셨어요? 왜 안 무서워요? 무섭지. 계곡에 떠내려온 나무도 흘러내린 토사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마을을 덮치면서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저 위에서 돌하고 막 나무하고 다 굴러가지고 하수구 다 막아놨지요, 저기. 그래가지고 집 안으로 전 마당으로 토사가 다 흘러들은 거예요.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산청군 하신마을에도 산사태가 덮쳐 주민들은 물론 취재진까지 고립시켰습니다. 무서워서 일로 피난하려고 그랬는데 물이 양쪽 내려오니까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집에 있었어요. 이번에 불러 나서 저 위에서 산이 타면서 나온 동굴이 같은 게 내려오면서 이래서 막았나네요. 단 사흘 만에 1년치 내린 비에 절반 이상이 쏟아진 산청군. 흙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언제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오늘 밤을 견뎌야 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조속한 특별 재난구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해 현장을 찾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기록적 폭우에 사람이 떠내려갔던 광주광역시 신안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항상 이 지점과 이 지점 침수인데 이번에는 이 지점뿐만 아니라 여기가 침수되고 침수로 못 쓰게 된 인근 딸기 스마트팜에 이어 이게 이 모종으로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된 침수로 고통을 겪은 가정집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챙겼습니다. 이런 난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이런 난리가 났는데 또 이렇게 났으니. 김 총리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이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행안부라든가 또는 국토부 의논해서 찾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 하루 만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키는 동시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대통령께 건의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인 만큼 신속히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야 지도부 역시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지원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조속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아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먼저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들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장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2명을 지명 철회하라는 송 비대위원장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고민 끝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왔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임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와 달리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쪽으로 기운 배경도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만 말했는데요. 강 후보자에 대해서 당내외에서 사퇴 여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강 후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러난 의혹들이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친명계 국회의원이죠. 강 후보자가 그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었던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 후보자가 살아남은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군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특검이 확보한 사실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엔 사건 관련 혐의 선상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국방장관 윗선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이 윗선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직후 당시 해병대에 파견 나온 방첩부대장 문모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동향보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이 문건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윗선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선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같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만 했을 뿐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방장관의 윗선,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특검이 확보한 겁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을 통해 이런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한 뒤 따로 회의실에 남게 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관계자 2명 중 1명입니다. 실제로 이 회의 직후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왔고 같은 날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비서관도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해병대 사령관까지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방첩사 문건을 확보한 가운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